윤석열의 협치 불가 선언. 예. 조선일보 기사로 보시죠. 시원하게. 문정부를 겨냥해서 회계가 전부 분식이다. 그야말로 나라 거덜나기 일보 직전이다라고 말을 하네요. 내가 이 윤 대통령이란 자가 어이가 없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올해 세수 펑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50조입니다. 50조. 나라 전체 살림의 규모가 670조. 올해 걷기로 했던 세금은 400조 5천억 원.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이 무능한, 전방위적으로 무능력한 이 인간들이 지난 8개월 동안 펑크낸 세금이 작년 대비 50조 원입니다. 50조 원. 이렇게 무능한 정부가 한 번 더 있었는데요. 박근혜 씨가 대통령을 하던 2014년에 10조가 펑크 났었습니다. 박근혜 씨 10조 펑크 났을 때는 나라가 뒤집힌다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10조가 말이 되느냐. 근데 지금은 그 5배인 50조입니다. 작년에 7조 원 법인세 내던 삼성전자가 올해 2,400억 냈습니다.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가 엉망진창. 회계가 그야말로 나라가 거덜나기 일보 직전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바로 그대로 본인에게 돌려주고 싶은 말입니다. 그럼 왜 기재부가 세수 추계가 틀렸냐? 대통령이 무서우니까 일단 덮어놓고 많이 벌 수 있다라고 뻥쳐놓은 겁니다. 그리고는 그놈의 상저하고 상반기엔 낮지만 하반기에는 좋아질 것이다. 여러분들 주변에 경기 좋아진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그저께 장 보러 갔는데 사과가 6개 15,000원입니다. 5개 15,000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과 하나에 지금 3,000원 주고 사 먹어야 됩니다. 수박 한 통에 3만 원이 넘어갑니다. 애들한테 먹일 과일이 없어서 냉동 과일 사다 먹여야 될 판인데 물가가 어디로 치솟아 오르는지는 알지도 못하고 세수는 펑크 나서 지금 기본적인 복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를 거덜나기 일보 직전에서 자기들이 나라를 구했다.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다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는가 하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든다라고 하는데 기재부에서도 보고도 안 받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루 종일 유튜브만 보고 있는 건지. 물론 저녁 때는 만찬 하시느라 유튜브 볼 시간이 없겠지만 네,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의 국가 정체성에 대해 성찰하고 우리 당정만이라도 국가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확고한 방향을 잡아야 된다라고 조선일보는 보도하고 있는데요. 자, 이 기사의 특징은요. 여기 이념이란 단어를 검색하면 나오지 않습니다. 안 나오죠. 기사 전체에 이념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겨레 신문의 같은 연찬의 정리 기사에 보면요. 이념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도 대통령의 말이 창피해서 못 쓴 겁니다. 전임 정부와 야당을 겨냥해서 철진한 사기 이념에 매몰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야당과 협치는 불가능하다고 선언했죠. 협치하지만 새가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가 힘을 합쳐서 날아가는 건데 보수와 진보, 좌파, 우파가 힘을 합쳐서 성장과 분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앞으로 가려는데 야당은 뒤로 가겠다라고 해서 협치 못한다라고 선언했죠. 좀 더 이념을 가다듬어야 될다라고 말해서 뉴라이트의 이빨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협치는 불가능하다라고 선언했죠. 자, 어떻게 이런 인물이 대통령이 됐나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겠지만 또다시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요즘 윤석열 대통령이 왜 저러는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사서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제가 사실은 2018년인가 9년에 처음에 이 책을 처음 읽을 때는 트럼프 얘기만 들어서 미국은 저런 나라가 됐구나라고 했었는데 요즘 제가 이 책을 다시 읽고 있는데요. 다시 읽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을 집어넣어도 한 줄도 틀리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주의 수호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두 가지 규범으로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를 꼽는데요. 제도적 자제는 아까 전에 이동관 씨가 5명 방통위원 중에 2명이 회의나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는 지난 기간 해오지 않았던 자제를 어기고 민주주의 망가뜨리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이번엔 상호 관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한번 그대로 보죠. 정치 경쟁자가 헌법을 존중하는 한 그들이 존재하고 권력을 놓고 서로 경쟁을 벌이며 사회를 통치할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고는 사실을 인정하는 개념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상호 관용의 개념은 어쩌면 당연한 소리처럼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정치 경쟁자가 적이 아니라는 생각은 사실 혁신적이고 놀라운 개념이다. 역사적으로는 권력자에 대한 반대는 곧 반역을 의미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정치는 1700년대 후반 1800년대 초반에 미국의 초기 민주주의 연방주의자가 공화주의자가 서로 적처럼 으르렁댈 때의 정도 수준이고, 70년대 80년대 남미의 군부 독재자들이 하던 수준, 후지모리 같은 페루 대통령들이 하던 수준의 민주주의라고 할 수도 없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스페인이 내전이 벌어지기 직전의 상황도 마찬가지였고요. 세상에 어떻게 저런 대통령이 있나 싶은 윤석열의 모습은 세계 역사 곳곳에서 내전 직전의 상황에서 독재자의 모습에서, 전제 정치를 하는 자들의 모습에서 그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는 이상은 상대 정치인을 경쟁자로 인정해야 되는데, 한동훈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뭐라고 합니까? 중범죄자, 적으로 규정하고 때려잡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협치를 하자는 그토록 오래된 이재명 대표 외침을 들은 채 만취하고, 니들은 뒤로 가려는 날개고 우리는 앞으로 가는 날개라면서 협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전제 정치로 가는 전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러고 나면 그 다음엔 뭘 하느냐? 사법부를 무력화시킵니다. 사법부를 자기 발 아래에 둬서 사법부에서 자기의 판단을 고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23명 중 21명이 이번 정부에서 갈리게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법부의 판단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줄 사람들로 골라 뽑아 넣는 방식으로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고 있고, 일정 부분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동시에 공영방송들을 무력화시키면서 언론에 대한 견제, 즉 자기를 견제하는 야당, 사법부, 언론을 전부 다 무력화시켜서 사실상 독재 정치의 형태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시도는 실패할 겁니다. 대한민국의 민도가 그렇게 낮지 않고요. 저자들이 사법적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겁박을 한다라고 해서 거기에 고개 숙일 사람도 있지만 고개 숙이지 않을 국민들이 훨씬 많고, 고개 숙이지 않고 저항할 정치인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저들의 독재 기도는 분쇄될 것입니다. 여하간 간에 지금 현재 형태는 정말로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How democracies die, 민주주의가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역사 교과서에 남을 만한 인물이 대통령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이 비상한 시국에서 야당이 어떻게 싸우고 대응해야 되는지, 이 문제들 우리는 앞으로 논의하고 토의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일단 그 전제까지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나머지 소식들은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